북송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물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그러니까 사건 당일 2019년 11월 7일 어민 2명을 북으로 강제 송환하기 불과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있었던 탈북 선원 2명 강제 추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네요. 이도원 의원님. 네. 이게 대충 오후 한 3시쯤에 김유군 안보실장이 문자가 포착됐으니까 국회에서 점심쯤에 바로 직전에 법무부에 강제 북송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일단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김유군 차장이 받은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때까지도 통일부하고 국정원의 그 이견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마지막으로 따져본 것 같은데 그때 법무부가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니까 지난 목요일 날 사실은 우리 뉴스탑10에서 한번 그 설명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첫째,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난민법 이거는 외국인에 적용하는 건데 탈북민은 특히 그 귀한 그 의지를 밝힌 그 탈북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이나 난민법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추방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비보호라는 건 추방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무부는 어떤 의견을 냈냐면은 사법부가 결정하지 않고 만약에 추방한다면 이거 논란이 될 거다. 이미 그때 그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그다음에 통일부의 의견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은 귀한 그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겁니다. 저기 보면 단결 대대장이잖아요. JS 대대장 땡땡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저 메시지 내용 저희가 진짜 많이 읽어봤는데 방송에서도 많이 읽고 근데 실제로 저 3시간 전에서야 부랴부랴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했는데 그마저도 법무부가 강제 출국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이 왜 또 논란이냐면 당시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도 얘기했을 때 관계 부처들과 다 협의가 끝났고 그래서 강제 북송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럼 저 부분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다음에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부처 간에 협의를 했고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법적 검토를 거쳐서 북송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뒤늦게 알려진 바로는 그 JSA를 통해 가지고 북으로 강제 북송할 때 3시간 전에 법무부에다가 법리적으로 어떤지 해석을 유래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게 법적 그 정당성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3시간 전이라는 건 무슨 시간입니까? 이게 이미 경찰 특공대한테 협조 요청했고 그리고 이미 보내기로 결정을 다 했고 JSA 그 대령 중령한테 이야기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일단 보내기로 결정이 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사후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그런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은 그냥 요식행위다. 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후적인 정당성에서 그렇지 않고서 3시간 전에 법리 검토를 요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정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는가.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논점은 2개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보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쪽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모순되고요. 두 번째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귀순의 진정성이 없는지 있는지는 지금 그때 드러난 사진이나 동영상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의미로 보냈는지가 궁금한 건데 제일 놀라야 되는 게 왜 서둘렀냐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하루 조사했다는 말도 있고 3일 조사했다는 말도 있고 5일 만에 보낸 거 아닙니까?
기술회사의 진정성이 없으면 없는 만큼 더 진지하게 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죠. 서둘렀다는 이유가 두 번째는 왜 몰래 보냈냐는 거거든요. 왜 서둘러서 몰래 보냈냐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러한 법무부의 법리 검토도 법무부 차원에서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었고 또 일부 통일부에서도 일부 법리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등등을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서 매달려서 북에 보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의용 실장은 최근 해명에서 분명히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법무부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었던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태영 의원이 이틀 전에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국정원이든 혹은 뭐 청와대 안보실도 움직였다는 건데 그럼 결국은 김육은 안보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 공개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정황 증거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북송이 강제성이 있는 강제 북송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걸 비밀주의, 비공개 원칙을 하달할 필요조차 없었던 일이고요. 정상적인 말하자면 북송이다라고 하면 이 북송 문제를 담당한 업무 부처가 명백히 우리나라에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 명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케이스만은 대단히 특이한데 설전 변호사님, 애초에는 이 논란 강제 북송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이 논란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문재인 청와대 당시 참모들의 거짓 해명들 아니냐 거짓말 논란으로 좀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뭐 그 정의용 전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이 신문 기록이라든지 당시에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또 그 합심정, 그러니까 이 신문을 했던 그 기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공개가 되든 재판을 통해서 공개가 되든 수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든 공개가 되면 더욱더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 그 강제 북송이냐 이것과 그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판단은 강제 추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방을 하겠다. 범죄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들, 안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추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설 변호사님, 네. 북송이든 추방이든 네. 법무부의 유권에서 했는데 강제 추방 근거 없다라고 하면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입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다 입법상으로 해놓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이번 같은 사안도 그럼 마찬가지고요. 법무부에 물어볼 필요도 좀 없었던 부분도 있는 근데, 거 아닌가? 아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마 제가 추측건데 이건 예. 제가 추측건데 추방에 대한 이게 뭐 근거가 있냐 탈북민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민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범죄 혐의점이 뚜렷한 자 이거에 대한 추방의 근거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입법의 미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위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조금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근데 해명이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냐 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꾸준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관점의 예. 차이다. 네, 예. 네. 법이 있었으면 이제 그 법을 따르면 되고 만약에 법에 허점이 있었으면은 유관부서 법무부에 이제 그래서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무부에 의뢰를 하니까 어떤 근거도 난민법도 북한 이탈 주민법도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법도 이 두 명의 그 북한 어민을 우리가 추방할 근거는 없다. 이게 법무부의 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도 없고 또 우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 일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사하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측면이 있으면 뭐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 2명이 저렇게 강제 북송되는 모습과 과거에 스스로 북외로 돌아가려는 이 탈북민들의 장면 저희가 비교해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까?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까? 예, 안녕히 가십시오.
노노노노 만세! 그는 본인 자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까? 자, 넘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뭐 영상 두 가지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경찰 특공대 투입 과정 반인권적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이 투입 과정에 대해서 문서로 남긴 게 하나도 없고 다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한 거면 당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벌써 그 논란도 다시 불거졌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국가 만약에 기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 경찰 특공대에게 문서로 했냐 구두로 했냐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안대를 쓰고 또 북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인 것이지, 특공대에게 문서로 했냐 구두로 했냐 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 근데 이제 기밀이든 뭐 1급 기밀이든 뭐 그냥 평범한 얘기든 모든 건 다 국가 공권력을 쓰는 기관이라면 다 문서로 남겨야 되는 건 원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강제 북송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거잖아요. 실제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의사를 표현하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추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3명이 16명을 살인한 사건이고, 그중에 1명은 북한에서 체포가 됐고 2명이 도망을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납포된 거잖아요. 이틀간 도망다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북송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백을 한 살인자고 SI 정보 등에 의해서 이미 살인 과정 그리고 도주 과정들이 우리나라 군 첩보로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말로 우리 국민이라고 봐서 한국에 살릴 것인가? 그러면 살렸다라고 한다면 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은 채, 처벌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과거에 살인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데, 과거에 살인 혐의로 한국에 넘어왔고 살인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명의 살인도 아니고 16명의 살인범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정말 이건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적동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이라고 보면서도 처벌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입법적 불비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고요. 북한 주민이 귀순해서 국민이라고 보더라도 외국인 추방에 관한 규정들, 예를 들어서 비정치적인 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이런 외국인 추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입법적 불비를 해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논란들 속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이런 중범죄자들이 한국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변호사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다만 지금 절차상의 문제들 혹은 불과 3시간 전에 북송 관련해서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물어본 건 뭐냐, 법무부는 또 강제 근거가 없다까지 밝혔는데요. 이 얘기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